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식사 중에만 아니죠. 식사 전, 중, 후. 그래서 답은 4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청색증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로 넘어가요. 기관지로. 예.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그렇죠? 우리가 단백질 안 먹으면 상처가 빨리 안 나요. 정상적인 배설은 뭐 잘 하시는 거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종합 비타민 복용하고, 담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워도 영양 부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답은 1번이다. 노인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 체중이 증가했다. 부족은 아니죠. 비타민 복용. 이것도 아니죠. 인지 능력이 상승한 건 치매가 아니면 뭐, 그쵸? 약물 사용. 그쵸? 약물 사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코로나 시대에 약물 사용하면서 밥을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영양 부족이 여기 있고, 규칙적인 식사는 괜찮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식사를 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연화장애 대상자. 삼킴장애죠. 삼킴이 잘 안 되면. 1번을 읽고 1번 옆에 해설 있죠? 네.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아니 1번 섭취 요양에 시작.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 원칙으로 모든 것은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대상자에 대한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한다. 식사 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노인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오는 것은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 부족,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고령,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물,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시력부진, 오심, 연화장애. 6번 노인의 대상자 영양 부족을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체중 증가. 이거는 영양 부족이 아니죠? 인지 수준 변화는 뭡니까? 이거는 과식 많이 먹냐? 지표. 그 다음에 거절하냐? 영양 실조 걸리겠고, 이식 아무거나 먹냐? 이거는 인지 수준 변화 때문에 지표 영양 부족. 이 사람은 안 먹는다, 거절한다, 이러면 부족하겠고, 아무거나 주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식욕이 증가되거나 신체 기능이 증진되거나 안정된 심리 상태는 영양 부족과는 관계가 없죠.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이의 종류. 그렇죠. 이거는 저작, 씹는 거예요. 저작.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이의 종류는 저작도 음식이지. 저작도 음식이라고 어떤 걸까요? 그쵸. 저작 이빨이 잘 씹히지 않으니까 잘게 잘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잘게라도 썰어서 여기 입에서 씹어야 디아스타제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루로 먹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작도 음식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8번입니다. 쉽고 삼키기 어려운 연화 능력이 떨어졌어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어떻게 해요? 연화, 동시기. 이건 가로서 주는 거지. 갈아서. 대상자가 삼키는 9번입니다.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어요. 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경관관을 통해서. 경과, 콧줄 끼는 거죠. 대상자가 10번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 바퀴가 달린 의자 알면 큰일 나죠. 이것도 바퀴가 달려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잠금 장치를 해야겠고, 팔 받침이 없는 의자는 아니죠. 팔 받침이 있는 거.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식탁 상판의 높이를 대상 가슴이 아니라 가슴과 배꼽 사이. 휠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이 가까이. 네. 읽어보세요. 6번 시작. 노인 대상자의 영양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대변 양상 변화, 피로, 고강동,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그 다음에 7번.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저장하기 편한 상태로 제공한다. 다시 한번 시작.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저장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한다. 8번.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쉽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고체 상태의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거나 액체는 전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전도를 높여 녹임을 좋게 하여 제공한다. 9번.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빈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다시 경관 이동시켜요. 시작.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경관 유동식. 경관 유동식, 빈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10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위로 오른 것은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 한번 시작.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위로 오른 것은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11번 시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퀴가 없는 의자에 앉힌다. 팔 같이 동편하자 있는 의자가 안전하다.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과 배꼽 사이로 이루어진다.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에 붙인다. 12번 148페이지.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이거 했죠 아까. 그 다음에 1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기가 없는 건 안 되죠. 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장세. 그건 어떤 거예요? 기관지로 의심이 넘어가겠죠.
상체를 높이되 어떻게 해요? 턱을 약간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턱을 당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은 사려버리죠. 기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말 안 시킨다 그랬죠. 예. 튀기고 막 그러잖아요. 침상머리를 아무리 누워있더라도 30도에서 60도는 높여라 이럽니다. 그래서 5번이죠.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해요. 오른쪽 편마비. 돕기 방법은 오른쪽은 위가 있나요? 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 천천히 음식을 똑바로 누우면 기라지를 들어가죠. 큰일 나죠.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이거는 어떤 식일까요? 이거는 위하고 관계가 없고 항상 건강한 쪽이 밑으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이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이건 30대 주식의 정도.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아니고 선생님은 항상 그 편마비 쪽으로 쿠션이나 베개를 대주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오른쪽 입에 빨대요. 선생님 빨대는 마비 안 된 쪽에다 입에 물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입에 물어야 돼? 왼쪽. 왼쪽이죠. 왼쪽. 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어디예요? 2번이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 왼쪽 편마비요. 이거는 뭐예요?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네. 상체를 세운 후 얼굴을요?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돌려야겠죠? 예? 네, 말이 안 된 쪽. 심상식탁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혀요? 네? 아니죠? 네. 이거는 침상에서 편안하게 먹도록 왼쪽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줘? 네?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식후 오른쪽 빵 부위에 이거는 뭐 어디 쪽 부위에 남아있을까요? 음식이 마루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빵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그쵸? 그러면 13번 시작. 식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되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은 13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1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건강한 왼쪽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마비된 쪽을 최대한 편식으로 지지한다.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아니 저기 2번이죠. 16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삼키기 쉽도록 턱을 밀어준다? 죽어라 이거지. 그쵸? 그럼 큰일 나지. 턱을 당겨서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겨서 위로 들어가야 아니 10도로 들어가야 된다. 틀렸어요.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이야. 보통 숟가락이 3분의 1 정도. 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려고 음식을 제공한다. 자주 질문하면 안 돼. 식사할 때는 말 없이 잡숴야 돼. 살이 걸리니까.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아니죠. 옆에 항상 지켜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경우 의자에 앉아있는데 구부정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뭘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구부정하면은 합병증은 보통 폐렴이 기관지염, 폐렴이 많이 걸려요. 네, 여기서는 기관지염이 없으니까 폐렴. 식욕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끝자락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흡인성 폐렴이에요. 그냥 폐렴이 아니라 음식물을 잘못 넘어가서 웅덩이에 물이 고르면 썩듯이 폐 쪽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럼 열이 나지 온몸에. 그럼 폐혈증 걸려요. 돌아가셔. 그 김대중 그분도 나중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설에 있을 때 어느 분이 87세인데 의사였대요. 부인은 84살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컨드예요. 아주 멋쟁이야. 근데 매일 동대문고 남대문에서 미제물건 장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매일 저녁 때 되면 와 빨리 장사를 마치고 그럼 매일 과일을 사오고 그날은 딸기가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흔하지만 그때는 딸기가 별로 없어요. 딸기를 사왔어. 그렇게 고집이 세. 정직성이 있어. 지금 식사를 얼마 전에 하셨으니까 딸기를 잡숫게 하지 말라. 저희가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 내가 사갖고 내가 먹인다는데 딸기를 먹으면 살아날 것 같아. 빨리 회복된다 이거야. 40일 만에 돌아가셨어. 왜 그랬을까? 이게 포만감이 있는데 딸기를 또 먹이면 역류하잖아요. 그럼 기관지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라면 까딱 이게 딸기 한 통을 다 먹어.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관지로 넘어간 거야. 의사 말이 기관지로 딸기가 넘어간 것 같아. 폐렴이 이틀 있다 됐거든. 근데 보통 폐렴은 젊은 애기들은요 빨리 열이 안 나요. 아니 빨리 열이 나요. 근데 어르신은 빨리 열이 안 나. 그 열이 안 나는데 버글버글 소리가 나서 병원에 옮겼는데 시설이었으니까 폐렴이에요. 근데 그걸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네? 그랬다고 당신 죽여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먹지 않는다 이러면 강제로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흡인성 폐렴이 되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18번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기관지에 자극을 줘서 살에 걸리죠. 안 되죠. 반찬을 무조건 잘게 써는 건 아니에요. 침이 나와야 되니까 입에서 씹을 수 있는 쉽게 좀 만들어줘야 되긴 하지만 큰 덩어리는 안 넣어주지만 모두 잘게 써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네? 조용히 식사하면 재밌겠어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쵸? 이거는 식욕이 없는 거. 양념을 강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식사 전에 수면을 취하게 한다? 아니죠. 식사 전에 몸을 움직여야지. 산보 같은 걸 하면은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밥맛이 있겠죠. 조명을 어둡고 차분하게 한다. 식사 전에 간식을 주면은 밥은 안 먹겠죠. 식사 전에 밖으로 나가 맑은 고기를 마시게 한다. 고기를. 다음은 5번, 20번. 연하 곤란이 있는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삼킵니까? 그때 이제 큰일 나죠. 연하 곤란이 와갖고 기관지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걸리죠. 딱딱한 음식 제공 아니죠. 레몬도 기관지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 천천히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반자위 정도 30에서 30번 해야 되고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다시 17번부터 시작.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 등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식사를 발달시키는 환경주는 등이 고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뒤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등받이가 있는 자리에 펴고 비스듬히 앉아야 한다. 그 다음 식욕이 없는 상태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18번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야 한다.
20번 연합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다. 대상자의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 식사를 준비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먹게 하여 사례가 들릴 수 있다.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경계한다. 네. 그 다음에 21번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한 거. 선생님, 사례가 많이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갈아 먹여서 누라 이렇게 하면 안 먹어. 아니 안 돼. 사례가 걸리니까 뭐 어떻게 긁어서 사과도 긁어서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 시 옳은 거. 기침을 하면 쉬었다 먹인다? 안 되죠.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하면 큰일 나죠. 사례가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그렇죠. 살해 위험이 있으므로 식사 전에 물을 먹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 부위야 가슴을 압박하면 살해가 더 걸리죠. 그래서 이 옷을 헐거운 옷을 입히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 입맛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살에 들릴 수 있다. 그쵸? 네. 살에 들릴 수 있다. 다음 중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10번이니까 자몽.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배설령. 식사하고 하다가 대변 마렵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22번 시작. 연합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 시 옳은 것은 기침을 하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몸을 식히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는다. 다시 한번 시작. 연합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 시 옳은 것은 기침을 하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숙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는다. 네. 그 다음 24번. 다음 중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바이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가 들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다음 중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바이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가 들릴 수 있다. 25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식사 전 배설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그 다음 26번입니다.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현마비입니다. 현마비. 반이 마비된 거예요.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체를 높여야죠.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그 다음 마비된 쪽의 입가로 음식을 아니죠. 건강한 쪽. 국물은 가는 빨대가 아니라 붉은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게 합니다. 답은 3번이고 대상자에게 27번입니다. 27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 숟가락으로 음식을 가득 떠서 넣어요. 3분의 1 정도.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쪽에 대고 먹여요. 맞나요? 네. 숟가락을 입속 중앙으로 넣어 먹인다? 아니죠.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어디 오른쪽에서.
현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비 안 된 쪽에서. 28번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합니까? 아니죠. 식사 중 연화곤란. 왜냐하면 현마비는 연화곤란이 많이 오니까 밥뱉기 삼키 장애가 고장나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또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을 닦아야죠. 계속. 왜냐하면 그런 게 묻어 있으면 상처가 나요. 이렇게 짠 거를 먹게 되면 닦고. 식사 중에 수시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식사 후 바로 눕는 게 아니라 30분 있다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대화하면서 식사 제공 안 하고 국물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좀 더 걸쭉한 식사 전에 입안을 물러내고 목을 축이게 합니다. 다양한 향신료는 아니고 음식을 완전히 삼키기 전이 아니라 삼킨 다음에 준다. 다시 26번 시작.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준다. 가능한 상체를 세운다.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준다. 국물은 부풀어지는 붉은 빨대로 먹인다. 보통 가는 빨대는 안 돼요. 붉은 빨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더기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부드러운 건. 시작. 대상자의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음식을 조금씩 제공한다.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인다. 현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다시 한번. 대상자에게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음식을 조금씩 제공한다.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인다. 현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28번.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쉽게 방향으로 둔다. 자연스럽게 깨끗이 닦아준다.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다시 한번.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자연스럽게 깨끗이 닦아준다.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29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례 드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편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다. 다시 한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례 드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다. 네. 30번. 왼쪽 현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왼쪽 현마비입니다. 대상자의 왼쪽에서 식사를 도웁니까? 아니요. 그렇죠. 마비 안 됐죠. 입안의 왼쪽에는 음식을 먹으면 연화곤란이 있어서 삼키를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쪽,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항상 마비된 쪽을 어떻게 해요? 지지해줘야 베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왼쪽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마비가 왼쪽이니까.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왼손이죠. 왜냐하면 보조도구는 건강한 손에는 보조도구 사용할 필요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비된 쪽에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건강한 쪽이랑. 식후 왼쪽에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 편식하는 대상자,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또 여기서 어르신들은 언제 해요? 경관 영양 할 때. 네? 연화곤란 있을 때 많이 해요. 거의 끝자락에 연화곤란. 의식이 있어도 연화 상태는 거 못하면 그냥 고추를 껴버려요. 의식이 있어도. 꼭 이 사람이 의식이 저하가 있어갖고 고추를 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관 영양은 수술하거나 이럴 때 의식이 없을 때 또 머리 수술을 했을 때 많이 껴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다른 거는 틀렸고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자. 여기서 선생님 옆에 봐요. 31번 교재.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에 삼키기 힘들 때가 연화곤란이에요. 삼키기 힘들 때도 한다.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아니죠. 이건 버려야죠. 유효기간은. 영양 주머니는 하루에 3번? 아니죠. 아까 계속 매번이라고 했어요. 비관이 아니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라고 했어요. 비관이 세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관을 즉시 뺀다. 이거는 조절기만 잠궈야 돼. 그리고 보고하셔야 돼. 그쵸?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을 빠르게 주입하면 어떻게 해요? 설사한다고 했잖아요. 설사. 경관 영양 돕기 시 시설장, 그래서 3번이죠. 32번에는 간호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비관이 물려있을 때, 비관이 새고 있을 때, 이거는 새고 있을 때, 새고 있을 때, 비관이 새면은 어떻게 돼요? 기관지로 들어가요. 기관지로.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다시 30번 읽어보세요. 왼쪽 한 마디 시작. 왼쪽 한 마리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넣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로 지지한다. 건강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경관 영양을 힘이 없거나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질 때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상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 경관 영양학에는 이 기본이 원칙으로 옳은 것은 유효기간 이내에 것만 사용한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가 이로 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반드시 간호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영양액을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32번 다시 시작.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유효기간 이내에 것만 사용한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반드시 간호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영양액을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그다음 33번. 경관 영양 돕기 시 시설장 간호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영양액이 역류될 때, 비관이 빠지거나 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다시 한번. 경관 영양 돕기 시 시설장 간호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영양액이 역류될 때, 비관이 빠지거나 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번. 경관 영양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탈수죠. 설사를 하면 탈수,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찬거나 너무 빨리 집어넣으면 설사. 왜냐하면 또 고농도를 집어넣으면 흡입이 안 돼요. 잘.
오히려 입에서 씹고 넘기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직속으로 위를 가기 때문에 영양액의 주입이 빠르거나 고농도의 영양을 주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설사. 네.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심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랑 함께 하죠? 네? 심장보다 아니 위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아까 얘기했죠? 연하곤란이 있을 때도 의식이 있어도 연하곤란이 있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보다 높게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증을 높여주면 안 되죠. 조절기를 잠궈야 돼. 선생님들은 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막혔다. 일단은 조절기 잠그고 보고해야 돼. 선생님들이. 또 경관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예요? 1번이죠. 경관 영양을 아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아니죠. 설산합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빨리 조절기를 잠궈야지.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게요? 아니죠. 비관 삽입 후에 코에서 위까지 삽입 후에는 고기가 상처가 많은 윤활제를 바른다. 이게 맞죠?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소독이 아니야. 이건 그릇 닦는 거가 있어. 닦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도 저기 밥 먹을 때 그릇 그냥 주방 세제를 닦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액 주머니도 주방 세제로 닦아서 쓰는 거예요. 말려갖고 이게 좀 달아놓으면 쏟아지겠죠.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영양액은 체온 정도 틀렸어요.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그래야지 들어가죠.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조절기를 잠그자. 머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주입 후 대상자는 30분 정도 앉아있어야 되고 영양액은 1분에 50ml가 들어가도록 50ml 미만으로 들어가도록 이상 주입하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면 설사도 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34번 시작. 경관 영양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설사는 탈수를 유발한다. 36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온 것은 도둑이 가능한 대상자는 안되게 하고 도둑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 이거 안 하셨죠?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 왜 그래요? 위가 왼쪽에 있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이해하셨죠? 38번 시작.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온 것은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 이 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영양액은 1분에 50ml를 정상이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온 것은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 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하지 않는다. 154페이지 35번입니다. 심사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의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건 아까 나왔죠? 네.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른쪽은 위가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히는 건 기도로의 만약에 왼쪽으로 눕히면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 해서 흡인하는 폐렴이 거기서 웅덩이에 무리검이 썩듯이 거기서 썩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서 돌아가셔요. 네,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폐혈증 와서 돌아가셔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히려 덜 먹이는 게 좋다니까. 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것.
구강간호는 하지 않아도 해야겠죠. 비관이 빠졌을 경우 신속히 비관이 빠지면 보고를 해야지. 고농도의 영양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도 나지만 어떻게 돼요? 예? 고농도의 영양을 설사도 나요. 그럼 탈수도 되죠. 그 다음에 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양 주머니에 영양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게 1리터까지 하는데 한 400, 500 뭐 이렇게 채웁니다. 경관 영양액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이거는 뭐야? 구토지 구토. 토하면 큰일 나지. 네? 네, 다시 39번부터 시작. 심장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의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눕혀야 기도의 용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다시 한번. 심장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의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눕혀야 기도의 영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선생님 저기 뭐야 위가 어디 있다 그랬어? 왼쪽. 이렇게. 40번. 스스로 흡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입안의 건조와 발전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청결하고 수술을 잘 발라준다. 신속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영양액은 처방된 양만큼 채운다. 차재 선생님 다시 40번에 목이 아프니까 돌아가면 돼. 시작.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같이 고 라인. 여기 이중 시작. 스스로 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입안의 건조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청결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신속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영양액은 처방된 양만큼 채운다. 그 다음에 41번. 여기 두 번째 시작. 경관 영양액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여기는 노래 불러 사랑해.